그림을 잘 그릴수록요,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작가의 작품을 보다 보면 어쩌면 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존의 미술을 깨뜨렸던 바로 그 형식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작가 자신도 깨뜨리기 어려운 규칙이 된다고 보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완성도가 오히려 어떻게 작품의 감옥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남 코뮌 갤러리의 푸른 추상품, 가게 된다면 정말 멋진 그림들이 우리를 맞이해 주거든요. 느낌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굉장히 꽉 잘 잡혀있는 작품들이기도 합니다. 갤러리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해석도 그렇고, 직선으로 이 세워진 질서가 곡선과 색에 의해 수정된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작품을 보면 그렇죠. 굴다란 직선이 전체적인 그림의 틀을 잡아주고요, 곡선이라든가 그 외의 것들이 덧붙여지게 되면서 화면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 측의 해석과 그 작가의 작품을 제가 쭉 보면서 그렇겠네, 진짜 붓과 스프레이가 서로 다른 시간에 구체적인 밀도를 얻는다고 볼 수가 있겠네,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잘 만들었다 라는 이제 느낌을 하다가 이제 갤러리 측의 이 소개글을 쭉 보고, 또 저도 이제 작품을 쭉 보면서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면 이 각 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 작품들이 무엇을 위해 여기 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갤러리 측의 여러 가지 이제 작품이나 해석을 통해서는 명확하지 않게 잡힌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해설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진짜 뭐 붓질 하나, 스프레이 하나, 색의 밀도 하나를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상 그렇다면 이 작품들이 왜 나온 걸까? 그리고 이러한 스프레이라든가 붓질이라든가 테이핑이라든가 이것들의 의미가 좀 더 그 위에 상위적인 구조에서 뭔가 묶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해석을 읽으면서 좀 모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갤러리 해석 측에서는 이제 세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적인 선택과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재구성되고 실제로 작품도 덧칠되고 더 쓰여지면서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작품도 그렇게 그 해석을 뒷받침할 만큼 수준이 높지만, 근데 이 작품들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쵸? 이 가로지르는, 이 관통하는, 횡단하고 있는 어떤, 그쵸? 큰 고리가 이게 안 느껴지다 보니까 관객이 역설적으로 어디에 쓰고 어디만에 이제 자기의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는지가 조금 잘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품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고정되지 않고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것이 그 작품의 의미를 고정시켜버려요. 그래서 해설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작품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고 해석도 좀 붙여볼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그렇네, 이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작품에 존재할 수 있는 모호함이라든가 그런 우연한 것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는 작품이 작품 자체를 이제 배반하고 새롭게 그 의미가 균열이 나면서 작가라든가 원래 작품이라든가 갤러리 측에서 의도했던 것과 벗어나면서 제3의 뭔가가 이제 나올 수 있을 법한데, 그래서 통제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다루지만 실제로는 그 벗어남까지 끝까지 통제하려는 데서 열려있는 부분이 조금 많지 않다고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도 잘 만든 작품이라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저희 느낌은 위영일 작품을 보면서도 품격이 높은 이 작품들 앞에서 제가 감탄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기시감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갤러리 인사아트에 이제 3층에 나와 있던 작품들은 이와 같이 곡선과 색면, 이 패널이 중첩이 되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렇구나, 정말 이 색감이나 디테일 하나하나를 이 작가님께서 설계를 하셨구나라는 느낄 정도로 굉장히 신선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아름답죠. 이 하나하나가 되게 숙련도 높은, 완성도 높은, 진짜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확 받을 정도로 기존에 있던 그 평면 회화에서 벗어나서 서로 다른 요소가 충돌하고 그 역동성이 이 작품을 한결 더 깊게 만들기입니다. 근데 동시에는 서로 다른 작품들인데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미학적인 쾌감은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즉 이질적인 요소들을 불러들이고 그것을 작품이 통제 불가능한 그 수준까지 밀어붙이고 그것을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봉합하고 있는 이 작품들의 이 구조 자체가 뭔가 반복이 된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이 가운데를 두고 곡선과 직선이 이제 오가면서 감싸고 있는 이 구조가 뭔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처럼, 근데 조금 더 이 위영일 작가님의 작품은 조금 더 변주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작품들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해진 방식으로 계속 닫힌다는 인상에서 좀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의 수준이 떨어져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무엇이 들어와도 자기 반사 방식으로 완성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능숙하고, 역설적으로 충돌과 우연조차도 작가의 능숙한 그 완성도 안에 빨려 들어간다는 걸, 바로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례이지 않을까.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는 1층에 나와 있던 같은 위영일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에서도 조금 비슷한 패턴을 저는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이 구도는 아까 위에서 봤던 이 작품들과 이제는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고정점이 돼버렸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두 작가님 모두 양식과 문제의식은 각기 다릅니다. 두 분 모두 자신이 발견한 그 새로운 조형 언어가 기존 미술을 배반했던 바로 그 형식들이 이제는 자신이 배반하기 어려운 규칙이 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역설적으로 이 동그란 작품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작품이 약간 대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볼 때 옆에서 보게 됩니다. 옆에서 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보이게 되면서 그 구도가 아닌 작품의 옆면에 이제 어떤 느낌이 오는지가 훨씬 더 확 다가오면서 이 작품은 좀 다른 작품과 다른 것 같다. 즉 이제는 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그 작품의 측량까지도 새로운 조형 요소가 되면서 어쩌면 반복되고 있는 그 문법을 다르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던 지점이긴 합니다. 결국 반복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복은 작가의 언어를 만들고요, 그 언어를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 들어와도 같은 결론만 내놓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잘하는 방식은 우리를 멀리 데려갈 수 있지만 목적지가 달라졌는데도 계속 같은 길만 걷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능력이 아니라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도 사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그것을 배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미학평론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더 몰입도 있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술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구조로 풀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